이번 시간에는 우리 TCP/IP 구성 요소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CP/IP 구성 요소 설정하기 전에 우리 IP 주소 생긴 것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IP다 나오는데 뭐가 먼저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IPv4라는 요 주소가 있습니다. 요 주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주소들이요. 자, 이런 주소들 많이 봤을 거예요. 192.168.0.10이다. 그 다음에 슬래시는 24다 하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우리 IPv4라는 그 인터넷 주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IPv6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IPv4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터넷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주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부족해서 IPv6라는 걸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요 IPv6라는 요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Pv6라는 요 주소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TCP/IP를 이제 구성하고 설정하는 방법이요. TCP/IP 구성 요소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IP 주소를 이제 수동으로 설정할 때가 있고 자동으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으로 설정할 때 어떤 거를 꼭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Pv4일 때, IPv6일 때 수동으로 IP를 설정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들이요. 그때 이제 IPv4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당연히 써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써줘야 되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도 써줘야 되고 DNS 서버 주소도 쓰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IPv6일 경우에는 IPv6의 주소도 우리가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도 써줘야 되고 기본 게이트웨이도 써야 되고 DNS 서버 주소도 쓰고 이렇게 네 가지를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IPv4랑 IPv6를 비교해 봤을 때 얘도 결국에는 IP 주소, 얘도 결국에는 IP 주소예요.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 DNS 서버 주소예요. 얘랑 IPv4랑 IPv6랑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서브넷 마스크를 쓰냐, 아니면 서브넷 접두사 길이를 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설정하는 건 네 가지씩 설정하는데 나머지 세 개는 똑같고 이 두 가지만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서 IPv4일 때, 6일 때 수동으로 IP 주소 줄 때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TCP/IP를 우리가 구성 요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나서 이더넷을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킹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 탭에서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v4 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TCP/IP v6라는 거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TCP/IP 이 구성 요소를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윈도우 설정에 들어오고요.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선택하고 나면 여기 상태가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얘 선택해 주고요.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창이 뜨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얘거든요. 자, 요거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네트워킹이라는 이 탭이 지금 선택된 상태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도 있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V4를 이제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IPv4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만약에 IPv6다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IPv6를 우리가 IP 주소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제 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교재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여기서 IPv6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제 거는 아까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겠습니다.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겠습니다. 이게 선택돼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IPv6에 IP 주소 여기다 써주고 서브넷 접수자 길이가 얼마인지 그거 써주고요.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얼마인지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DNS는 어떤 서버로 할 건지 여기다가 주소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거는 수동으로 할 때는 요 네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IPv4일 때요. IPv4일 때 제 거는 아까 자동으로 주소 받겠습니다.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겠습니다. 라고 요 두 가지가 선택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오는 걸 보고 우리가 DHCP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DHCP 그럼 DHCP는 뭐 하는 거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오는 거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것도 내가 수동으로 내가 IP 주소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IP 주소 입력해주고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고 기본 게이트웨이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DNS 서버 얘 써주고 그리고 보조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도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 주소하고 나오죠. 요 IP 주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IPv4가 있고 V6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 IP 주소라는 거는 사람들은 각각의 집에 살고 있죠.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집 주소가 있다고요. 그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각각의 컴퓨터들은 전부 다 IP 주소라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다. 그래서 이 유일한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랑 우리 호스트 주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그때 이제 IPv4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얘는 8비트씩 잘라서 중간중간에 점을 찍어서 점으로 이제 구분해줘요. 그리고 IPv6는 전체 128비트로 되어 있고요. 얘네가 128비트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16비트씩 그렇게 잘라서 전부 다 구분을 해줍니다. 그때 16비트씩 잘라서 중간중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을 써요. 그래서 IPv4가 어떻게 생겼고 IPv6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구성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IP 주소라는 게 네트워크라는 주소랑 호스트 주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스트 주소인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걸 쓰거나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IPv4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를 써야 돼요. IPv4에서는. 근데 IPv6에서는 이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걸 써요. 얘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됐든 서브넷 마스크가 됐든 얘네들은 결국엔 뭐라는 거다?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호스트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호스트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랑 하는 일은 똑같죠. 그때 이제 서브넷 접수사 길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IP 주소, IPv6의 주소를 쭉 써주고 맨 뒤에다가 지금처럼 슬래시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접수사 길이 64비트다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접수사 길이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소를 먼저 쓰고 그 주소 뒤에다가 슬래시를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더라.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는 IPv4가 총 32비트라 그랬죠. 이 32비트인데 이 서브넷 마스크도 똑같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32비트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IP 주소와 결합을 해서 사용자가 속한 그 네트워크를 나타내주는 게 우리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다른 네트워크랑 내가 지금 속한 네트워크랑 그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여기가 내가 속한 네트워크, 여기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 그 사이에 얘랑 서로 연결해서 이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해야죠. 그때 출입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IP 패킷을 라우팅 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실제 TCP/IP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장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랑 이제 내가 속한 네트워크랑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려면
서로 다른 전송 프로토콜이 됐든 IPX가 됐든 IP가 됐든 이런 데이터 형식 간에 변환을 담당해주는 아이가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NS 서버 주소를 쓰는 곳이 있다는데 이 DNS가 뭔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크롬이 됐든 그런 웹브라우저를 먼저 열죠. 열고 나서 내가 뭐 야후에 접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yahoo.co.kr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네이버에 접속하겠다 그럼 네이버.com 하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구글에 접속하겠다 google.com이라고 그렇게 쓰죠. 근데 우리 인터넷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전부 다 뭘 사용하더라? IP 주소라는 걸 쓰더라. 이 IP 주소는 싹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주소고요.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주소는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주소를 보고 우리는 도메인 주소라 그래요. 도메인.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쓰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 컴퓨터는 IP 주소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주소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중간에서 누군가가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 변환해 주는 아이가 우리 DNS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네임, 도메인 주소를 뭘로 바꿔준다?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뭐를 해주는? 변환을 해주는 그런 DNS가 있는 곳에 IP 주소를 우리가 쓰는 곳이 DNS 서버 주소요. DNS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DNS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게이트웨이도 뭐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IP 주소 얘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도 뭐가 뭔지 구분하셔야 되고 서브넷 접수다 길이가 됐든 서브넷 마스크가 됐든 얘네들이 뭐가 뭔지 꼭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이 TCP/IP와 관련된 이 문제는 안 빠지고 매 회차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가 뭔지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